MB 집 앞에 찾아가서 쥐약을 전달한 유튜버가 나왔는데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다. 법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이 유튜버가 약국에 들어갑니다. 유튜버 원모 씨인데 이명박 집 앞에서 쥐약을 선물한 유튜버 씨로 유명한 모양이에요. 쥐약을 사서 박스에 포장을 하고 그 상자 겉면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판해온 사람의 얼굴도 새겨 넣습니다. 이 상자를 들고 논현동에 있는 이 전 대통령 자택을 찾아서 경찰관에게 거짓말합니다. 건강하시라고 편지랑 선물 약을 가져왔다. 경찰이 전달을 허락하지 않자 이 원 씨가 상자를 들고 인근 편의점에 들어가서 기어코 이 전 대통령의 자택으로 이 택배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택배를 보내고 나오면서 이 유튜버가 보냈지롱 이라면서 웃는 장면까지 유튜브에 생중계가 된 겁니다. 백희종 팀장님, 이거 무슨 사건이에요? 네, 이제 유튜버, 그 땡땡땡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지금 유튜버인데요. 이게 17일까지 한 8만 명 정도가 구독을 했더라고요. 많이 봤네요.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보면 표현의 자유가 굉장히 보장된, 대한민국이 보장된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자유한국당의 김교준 청년위원회 후보가 사실은 그 합동연설에서 저 단계 무슨 대통령이냐라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 현직 대통령을 이제 그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사실 현직 대통령한테도 뭐 죄인, 문재앙 이런 형태의 이제 발언들 또 워딩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유튜버는 사실 표현의 자유를 빌어서 좀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위험하다. 네, 물론 사실 그 이명박 대통령이 현재 혐의는 다스 비자금 350억 또 뇌물수수 110억 대해서 이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대통령입니다. 하지만 뭐 병명 8개 돌연사 이제 의심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결국은 이 병보석은 아니지만 어쨌든 6일날 석방이 돼서 제가 한 지상파에서 이것도 같이 생중계를 같이 방송을 했었는데 지금 쥐약을 사가지고 또 전직 대통령입니다. 뭐 혐의를 떠나서 사인이 이런 어떤 그 뭐 고양이 본인이 키우는 고양이에게 그 보고를 하고 다녀오겠다 하는 형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직 대통령을 엄청나게 비하하고 조롱을 해버리는 이런 형태고 실제 쥐약을 사서 행동에 옮기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을 지키는 경찰관이 뭐 이걸 제재를 하니까 약국에 들어가서 이걸 쥐약을 말이지 조롱하는 비하하는 글을 써서 이 택배로 보내는 이런 형태. 물론 보면은 이게 의도가 무슨 진짜로 어떤 협박성 의도는 아니라고 보이긴 해요. 유튜브의 어떤 뭐 노이즈 마케팅 비슷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싫어요를 누른 건 이 쥐약이라는 부분 굉장히 좀 혐오스럽고 뭔가 위험스러운 이런 부분 때문에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보도가 많이 있는데 사실 표현의 자유는 좋습니다. 하지만 실제 행동에 옮겨서 전직 대통령이나 그 가족에게 굉장한 불쾌감이나 혐오스러운 감정을 주는 건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사건 같습니다. 예, 이 사건을 접해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 측도 반응을 해놨는데요. 이런 반응입니다. 병원들이 해당 택배를 발견해서 보관 중이다. 택배가 들어간 거예요. 전직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이다라고 굉장히 불쾌해하고 있어요. 경찰 관계자들의 이야기 들어볼까요? 그런데 유튜브 방송으로 보여주기만 한 것일 뿐 별다른 행동이 없어 형사 조치가 어렵다.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뭔가 형사 처벌이랄지 제재 의지가 없는 건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유튜버가 쥐약을 들고 가서 변호사님 직접 주려다가 안 돼서 택배로 보낸 것 이것은 현행법에 저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일단은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게 협박죄다, 살인미수죄다 얘기가 있기를 한데 그 점에 있어서는 아마 좀 고의가 인정되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희화하고 좀 모욕 주려는 의도로 보여지지 실제로 그 뭐 실행에 됐다고 해가지고 정말 그런 협박이 발생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협박죄나 살인미수죄는 곤란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우편법을 보게 되면은 우편 금지 물품이라 그래가지고 마약이라든가 아니면 위험한 흉기 아니면 또 이제 그런 독극물 같은 경우에는 그 보낼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예. 우편 금지 물품으로
지정하고 있고 그런 우편 금지 물품을 발송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있거든요. 그럼 위법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 경찰서 관계자는 단순히 이게 협박이냐, 뭐 살인 미수냐 그 점만 보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것은 우편법에 해당 조문이 있는 만큼 좀 수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 유튜버라든가 장난 삼아서 이렇게 쥐약을 누군가한테 모욕의 의미로 보내도 처벌이 안 되는구나. 잘못된 사인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대해서는 강남 경찰서가 이번에 우편법을 적극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해당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강력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백준 팀장님 단순히 저 택배를 받은 사람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사인 간에 그렇죠.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앙심을 품거나 혹은 연인이 잘 사귀다가 헤어졌는데 상대에 대한 보복감으로 쥐약을 담아서 똑같이 택배로 보냈는데 아무런 처벌이 안 된다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법 쪽에서 이제 보도가 많이 되고 있지만은 사실 살인 미수죄로도 처벌을 해야 되고 또 협박죄가 논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 변한범 변호사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의도가 이제 그 분명하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살인의 어떤 의도 또 협박의 의도라기보다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버의 어떤 이용하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 비슷한 이게 논란이 됨으로 해서 본인의 유튜버가 유명해지는 이런 형태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앵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자, 우편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물품을 운송하지 말아야 될 이런 부분들, 뭐 칼이라든가 예. 쉽게 말하면 흉기라든가 또 어떤 그 쥐약처럼 사람의 생명 또 독극물이 든 농약이라든가 이런 걸 만약에 감정이라는 온화 있는 사람에게 보내는 형태가 이게 이 빈발하거나 확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유튜버 상의 어떤 행위라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위반이 된다고 하면 이런 걸 제재를 해주고 처벌을 함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이런 게 확산되고 지금 그 많이 이렇게 좀 되는 이런 걸 모방하는 범죄도 막는 이런 형태로서 제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현행법을 저촉한 부분이 있으면 경찰에서 현행법 저촉에 대한 것만 처벌을 하고 제재를 하면 됩니다.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도 정치적으로 해석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